DP Alt 기능을 사용한다면 여기에 HDMI 단자를 연결해서 큰 모니터랑 연결도 가능할 겁니다. 일단 제가 받은 이 멀티 허브는 PD 100W 충전되고 HDMI 4K 60Hz를 지원하니까 허브 스펙 자체로서는 충분합니다. 과연 P11 플러스가 이거의 스펙을 받아줄 수 있느냐인데, 겉에는 알루미늄 재질이고 USB-C 포트, HDMI 단자, 카드 리더랑 USB 슬롯, 인터넷 1기가 포트로 USB-C 단자, 오른쪽에 모니터는 HDMI 단자로 연결되는 FHD 모니터입니다. P11 플러스 켜고 허브 연결하고 끼우면, 저는 따로 연결하지 않고 그냥 허브에다가 HDMI만 연결했는데 일단 화면은 나오는데 기본 세팅은 복제 모드로 되나봐요. P11 플러스 비율에 맞게 양쪽 옆에가 화면이 좀 잘리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USB-C 단자의 전원 공급까지 해주게 되면 충전도 되나? 오케이. 고속 충전 메시지도 잘 뜨고요. P11 플러스가 고속 충전 메시지를 상당히 가른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충전기는 예전에 갤럭시 S8 엄청 오래됐죠. 그거 살 때 기본적으로 들어있던 충전기,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삼성 충전기. 화면이 잠긴 상태에서는 시간만 나오고 화면을 풀어주면 아하, 이렇게 화면이 나온다. 일단 유튜브 실행해보면 오케이, 유튜브도 잘 나오고. 그럼 소리 출력은, 소리도 모니터에 있는 내장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고요. 소리 선택은 여기서 누르면 태블릿에서 소리가 날 건지 아니면 HDMI에서 소리가 날 건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화면도 복제가 잘 되고, 그리고 4K 선택해 볼까? 4K 화질 선택하고 전체 화면으로도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P11 플러스 비율이다 보니까 양옆에가 좀 잘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동영상을 플레이하는 상태에서 절전 모드로 들어가면 화면은 동시에 꺼지네요. 이게 레노버가 소프트웨어를 많이 잘 해놨다면은 이렇게 HDMI를 연결한 상태에서는 이 화면을 꺼도 외부 모니터는 유지가 됐을 건데,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세팅은 없네요. 그리고 화면을 연결한 상태에서 밝기를 내린다고 해도 태블릿 밝기는 줄어들지만 HDMI 밝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해외에서 배송이 오느라 그런지 조금 찌그러지긴 했는데, 아무튼 무선 마우스 기능 중에 뒤로 가기 버튼만 필수로 있으면 됩니다. 안드로이드에 마우스를 연결했을 때 뒤로 가기 버튼이 안드로이드에서 뒤로 가기 버튼, 이거랑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DPI에 변경 버튼 있고 온오프 버튼 있고, 열면 아쉽게도 건전지는 안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이쪽에 수신기 들어가 있고, 끼우고 뚜껑 덮고 끼우면 오케이,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인터넷을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면 휠로 위아래 스크롤 컴퓨터랑 동일하게 가능하고, 뒤로 가기 또한 안드로이드랑 동일하게 동작이 가능하고, 옛날 구형 핸드폰 중에서 DP Alt가 들어가 있는 LG V50이랑 갤럭시 S8 플러스 호환이 잘 된다면 갤럭시 S8 구형 핸드폰에서도 덱스 모드가 뜰 겁니다. 오케이, 되고 덱스 모드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신경 써서 만든 거기 때문에 휴대폰 화면을 꺼도 이거는 유지가 돼요. 화면 해상도는 설정에 들어가서 덱스에 들어가 보면 FHD로 잘 잡혀 있고, 창 왼쪽 오른쪽 정렬할 때도 키보드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왼쪽 누르면 왼쪽으로 정렬이 되고, 다시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고, 이렇게 유튜브 띄워놓은 상태에서 컴퓨터 하기도 편하고, 키보드 멀티미디어 키도 그대로 동작을 하고요. PC랑 동일하게 Alt F4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이거는 진짜 삼성이 커스텀을 잘 해놨어요. 덱스 모드는. 개인적인 추천이라면은 당근 잘 검색하면은 갤럭시 A 시리즈 중에 유일하게 DP Alt 모드가 되는 A90 모델이 있어요. A90 모델 모서리 살짝 깨진 거 잘하면 5만원대 안쪽으로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USB-C 포트만 잘 살아있는 거 대략 5만원 안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그거 무조건 살 것 같아요. 지금은 스마트폰 빼고 뭐든지 다 잘 만들었던 LG의 마지막은 아니구나. 아무튼 LG V50 이것도 DP Alt 기능 들어가 있으니까 연결해보면 LG는 이렇게 스크린 플러스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 스마트폰 빼고 다 잘 만드는 LG의 특성답게 가능은 하긴 하지만 뭔가 나사가 하나 빠져 있긴 합니다. LG는 삼성 덱스를 더 추천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쿠팡 플레이를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는 조금 비슷해 보이긴 하죠. 그런데 맨 위에 있는 이 하얀색 띠랑 이 하단에 있는 이 버튼들이랑 아이콘이랑 이 시간 표시랑 이게 안 없어져요. 이렇게 동영상 플레이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꽉 차야 되는데 네, 이런 세세한 면이 없어요. LG 같은 경우는.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지 않고 계속 유지를 했다면 이 스크린 플러스 보드도 삼성 덱스처럼 더 좋아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그러면 FHD 모니터에서는 잘 되는 건 확인했어요. 4K 모니터에 물리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유구린한테 이 허브를 달라고 한 이유는 이 4K 해상도를 실험해보기 위한 네, 제 개인의 욕심입니다. 이게 인터넷을 찾아봐도 FHD 모니터에서는 호환이 된다는 말은 있는데 4K 해상도에 물리면 어떻게 된다는 말은 제가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울트라 하이스피드 인증받은 HDMI 케이블 끼우고 충전기도 끼우고 이거를 여기에 끼우면 과연 4K 해상도를 지원을 해줄지. 자, 그러면 해상도는 아쉽게도 1920, 1080, 60Hz를 지원하네요. P11 플러스 화면 비율의 한계상 이쪽에 화면이 잘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양쪽에. 혹시 갤럭시 S8은? 덱스 화면 떴고 과연? 뿅. 삼성 덱스도 1920, 1080 덱스 해상도 고르는 게 FHD까지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2560, 1440 이거는 선택이 안 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삼성 덱스 패드라고 있습니다. 당근에서 대략 뭐 10,000원대, 20,000원대 정도면 이거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삼성 덱스 패드 이쪽에 키보드랑 마우스 끼우고 충전기 연결하고 HDMI 단자 연결해주고 여기에 끼워주게 되면 모니터 해상도 확인해보면 2560, 1440 떠있는 거 보이죠? 설정에 가보면 2560, 1440 완료. 삼성 바형 핸드폰은 이렇게 덱스패드를 끼웠을 때만 16:9 비율에서는 2560, 1440 해상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태블릿 계열은 이렇게 허브만 끼워도 2560, 1440까지 16:9 비율에서는 사용이 가능한데 바형 핸드폰에서는 이렇게 덱스패드를 사용해야만 2560, 1440 해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뭐 삼성이 1920, 1080이었으니까 이것도 뭐 FHD까지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해상도를 보면 뭐지? 3840에 2160 4K 해상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LG가 이걸?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건가? 4K 60Hz 출력이 됩니다. 모든 기운을 마지막 핸드폰에 다 쏟았구나. 하지만 독산 엔딩. 그러면 유튜브에서 4K HDR도 되나? 들어볼게요. 화면 한번 깜빡이는 거 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 HDR? 예. HDR 켜기 나오고 HDR 플레이가 됩니다. 지금 동영상 해상도가 720p 오케이 4K 선택하면 아까 전에 S8은 4K HDR 끊겼거든요. 영상 해상도 우와 4K HDR 그냥 돌아갑니다. 유튜브. 우와 LG 근데 이게 문제점이라면 이런 거 화면 줄가는 거 없이 화면을 꽉 차게 보고 싶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꽉 차게 하는 그런 옵션이 없어요. 이 아랫줄은 무조건 이게 계속 나와 있네요. 아깝다. 이거만 진짜 화면만 꽉 차게 나왔으면 진짜 완벽한 영상 모시는데 아깝다 진짜. 그리고 PC에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게요. 요즘 최신 컴퓨터에는 이렇게 USB-C 타입 단자가 달려있거든요. 제가 가진 Z690 토마호크 보드에는 USB-C 단자가 있긴 한데 DP-ALT 기능은 없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혹시 몰라 이거를 끼워본다면 내가 DP-ALT 최초의 발견을 하게 되는 걸지도? 이렇게 내장 그래픽 HDMI로 부팅이 된 상태에서 HDMI를 빼고 USB-C 타입으로 연결된 허브에 끼워보면 역시 DP-ALT 기능이 없으면 화면은 나오지가 않네요. 허브에 기가비트 랜 카드가 달려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끼워보면 제가 KT 반기가 500메가짜리 쓰고 있거든요.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오케이 500메가 속도 뽑아주고 있는 걸 보면 기가비트 인터넷은 달려있는 게 확실하고 그러면 예전에 이슈가 된 적이 있죠. USB 허브들은 진짜 USB 3.0이 안 달려있는 가짜 허브인 경우도 있어요.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면 이건 뭐 USB 3.0은 속도 보니까 확실하고 오케이 취소 이것도 USB 3.0 카드 리더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면 바탕화면에 있는 1.65기가짜리 이거를 카드 리더에 복사를 해볼게요.
오케이. 삼성 마이크로 SD 카드 풀속도 잘 나오고 있고, 허브는 스펙대로 잘 나오고 있고, 모니터에 좋은 스피커가 달려있긴 하지만 밤에는 크게 듣고 싶을 때 이거는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블루투스 5.1 규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걸 땡기는 건가? 아하, 이렇게 터치를 해서 이렇게 모드가 바뀐다. 오케이 알았어. 이게 신기하게 생겼네. 뚜껑을 열으라는 건가? 오, 불 들어온다. 동영상 볼 때 소리만 잘 나오면 저는 그거면 만족하니까. 아하, 이렇게 안쪽에 접점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끼우면은 충전이 안쪽에서 된다. 블루투스 들어가서 새 기기와 페어링. 이거를 열고 빼면 아하, 이렇게 나온다. 누르면 페어링. 오, 연결 완료. 이어폰의 양쪽이 터치니까 이 부분을 한번 터치해주면 멈췄다가 다시 한번 터치하면 다시 재생.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 두 번 터치하면 아하, 이렇게 볼륨이 내려간다. 오른쪽을 두 번 터치하면 아하, 이렇게 볼륨이 올라가고, 그러면 현재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끼워보면 지금 모니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요. 그러면 모니터에서 소리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만일 다시 이어폰으로 듣고 싶어서 이걸 빼면 지금 이어폰에서 다시 소리가 나고, 이걸 다시 끼우면 다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고, 그리고 멀티포인트를 지원하는지 봤는데 멀티포인트는 지원을 안 하네요. 멀티포인트가 뭐냐 하면 제가 원래 사용하던 HBS 910 LG 넥밴드 헤드셋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는 전화로 연결이 돼 있고 태블릿에는 미디어로 연결이 돼 있어요. 태블릿에서 영상을 틀면 소리가 여기서 나고 전화기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 소리는 또 여기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동시에 연결하는 게 이게 멀티포인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멀티포인트가 연결되면 장점은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이 이 블루투스 헤드셋으로 들리죠. 이 상태에서 전화기로 통화를 시도하면 통화 소리까지 여기 하나에서 두 개 소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멀티포인트인데 이 기능이 없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스펙 12900K의 3080 Ti로는 유튜브만 켜놔도 본체가 대략 90W 정도를 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화면을 크게 만들고 유튜브 화질은 4K로 세팅을 하고서 전력 소비를 확인해 보면 와우, 7W밖에 소비를 안 하네요. PC를 켜놨을 때보다 10분의 1 정도 수준. 샀습니다. HDMI 연결했을 때 제가 가진 레노버 P11은 글로벌 롬이라 화면이 꽉 안 차게 나오는 거래요. 그런데 중국 내수롬은 데스크탑 확장 모드라는 게 있어서 화면을 꽉 차게 나올 수 있대요. HDMI 모드로. 내수롬이랑 글로벌 롬이랑 어느 정도 자잘한 기능 차이가 있는 거는 알고 있긴 한데, 아니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건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중국 내수롬으로 초기화가 돼 있다는 건데, 일단 내수롬은 켜지게 되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지 않은 글자들이 뜰 겁니다. 오케이, 그렇지. 일단 중국어가 뜨는데 떠올려 작년을 떠올려. 그 기억을. 초기화 처음 상태에서 왼쪽 위에 잉글리시라고 써져 있는 거, 이거를 누르면 한번 깜빡이고 이 화면이 나오면 넘어가서 일단 와이파이만 연결을 해줘요. 캔슬 이거 누르고 와이파이만 연결을 하고 넥스트 스킵. 왼쪽은 하단바 없는 거, 오른쪽이 하단바 있는 거. 저는 하단바로 선택을 할게요. 기본 상태에서는 화면이 빨리 꺼지기 때문에 저는 화면을 오래 켜두게 만들게요.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서 올려서 스크린 타임아웃을 일단 넉넉하게 30분으로 하고,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 왼쪽에 있는 것도 신경 쓰니까 U 터치 제스처 들어가서 내비게이션 키 톱니바퀴 누르고 삼성 거 쓰던 것처럼 뒤로 가기를 왼쪽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내수롬은 제너럴 세팅에 들어가서 시간 설정을 서울로 바꿔줄게요. 여기 서울 누르고 뒤로 나와서 한글화를 위해서 맨 위에 있는 랭귀지 인풋 들어가서 랭귀지 누르고 위에부터 차례대로 이거 한번 누르고
그 다음 밑에 거, 그 다음 밑에 거. 다시 잉글리시로 돌아와서 이렇게 한글화 준비를 해주고 메인 화면으로 나와서 앱 센터에 들어가서 플레이 스토어를 설치를 할게요. 오케이. 필요 없고 여기 검색창에 영어로 한번 바꾼 다음에 GOGLE 서치.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어요. 이거를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홈 화면으로 나와서 인터넷 들어가서 동의 누르고 오케이. 하나 둘셋 주소창에다가 apkpure.com 들어가서 오케이. 여기 검색창에 set edit 검색을 해주고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아줘요. 다운로드. 오케이. 인스톨 누르고 인스톨. 오픈. 오케이. 화면 한번 탭하고 왼쪽에 나와 있는 메뉴들 중에서 S로 시작하는 시스템 로케일을 찾아서 여기 보면 시스템 로케일 ENUS라고 써 있죠. 이거를 잘 클릭을 해서 에디트 누르고 이거 한번 누르고 뒤로 가서 다시 한번 시스템 로케일 눌러주고 에디트 눌러주고 ENUS라고 써 있는 걸 앞에 거 두 개는 KO, 뒤에 거 두 개는 KR, 세이브 체인지 그리고 뒤로 나가서 재부팅을 해주면 한글화는 끝입니다. 부팅이 되면 약간 불안정하긴 하지만 한글이 나올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나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는 쓸어 올리면 모든 앱이 나오는 거 그걸 좋아하니까 꾹 눌러서 데스크탑 세팅에 들어가서 드로우 스타일로 바꿔줄게요. 스위치. 그러면 위로 올리면 모든 앱이 나오는 방식으로 바뀌고요. 자, 필요 없는 앱을 다 지워줍시다. 노가다가 필요해요. 꾹 눌러서 어인스톨 앱. 어인스톨 꾹 눌러서 앱 정보에 들어가서 비활성화 시켜주고 손가락으로 지울 수 있을 만큼 다 지우게 되면 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면 되겠죠.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일 먼저 할 거는 키보드 앱을 깔아주는 거예요.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네이버 키보드를 까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키보드 대충 검색하면은 네이버 스마트 보드라고 나올 거예요. 이거를 깔아주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구글 G보드 키보드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키보드를 연결했을 때 한글과 영어를 변환할 때 Shift 플러스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한영 변환이 되는데 네이버 스마트 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한영 키로 변환이 가능해요. 오케이. 다음 키보드 설정하기 밑에 있는 건 꺼버리고 네이버 스마트 키고 확인 뒤로 나와서 누르고 네이버 스마트 보드 오케이. 저는 두 벌씩을 좋아하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만 세팅을 해주면 이제는 검색을 할 때도 편하게 한글과 영어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기본 세팅은 화면이 꺼져 있어도 두 번 탭해도 화면이 안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켜주면 설정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옵션 들어가서 모 디스플레이 세팅 들어가면 더블 탭으로 화면 켜기가 있어요. 누르고 이렇게 해주면 다음부터는 두 번으로 화면이 켜지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스테이터스 바에 들어가서 쇼 네트워크 리얼타임 스피드 누르면 왼쪽 위에 현재 실시간 네트워크 스피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U 터치 제스처에 들어가서 밑으로 내리면 더블 클릭 3핑거가 있어요. 이것도 저는 켜고 사용해요.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플레이 스토어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 3개로 두 번 클릭하면 화면 분할을 시켜서 다른 앱을 편하게 이렇게 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두 화면을 스위치 시킬 때도 중간 거를 한번 누르고 스위치. 여기에 다른 앱을 켜고 싶을 때도 손가락 3개로 두 번 탭한 다음에 다른 앱을 켤 수도 있고. 작년에 P11 내수롬을 사용해 보긴 봤는데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내수롬은 찜찜해서 이걸 사용을 안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HDMI 연결 때문에 여기 모어 커넥션에 보면은 프로젝션 들어가 보면 HDMI를 연결했을 때 복제 모드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확장 모드로 사용할 건지 이걸로 고를 수가 있어요. 자, 해봅시다. 과연 HDMI 연결을 하면은 내수롬에서는 어떻게 동작을 할 것인가? 연결하면 오 예. 제가 원한 거는 내수롬의 확장 모드니까 확장 모드를 선택을 해주면 오 예. 아무거나 영상 하나 틀어놓고 현재 소리가 모니터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누르면 셀렉트 사운드를 선택하래요. 누르면
패드에서 소리가 나올 건지 아니면 HDMI로 연결한 디스플레이에서 소리가 나올 건지 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앱별로 소리도 조절할 수가 있고, 우와, 유튜브를 돌려놓고도 아예 별도로 동작을 하니까 지금 키보드 무선 마우스 연결돼 있거든요. 이걸로 인터넷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영상 틀어놓고 이거는 별도로 또 따로 실행이 가능하네요. 이야, 이게 글로벌 롬이랑 차이가 크구나. 다른 거를 실행을 하면서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트위치를 실행했다고 가정하면 아무거나 하나 틀면은 이렇게 트위치가 돌아가는 상태에서도 이거는 아예 별도로 쓴다? 호, 이거는 글로벌 롬이랑 차이가 너무 큰데? 그러면 이쪽에 동영상도 두 개 들어가나? 여기서 동영상 플레이하고 있는 상태에서 쿠팡 플레이를 실행시켜보면 재생. 와우. 소리도 지금 트위치 소리도 여기서 나고 있고 이 애니메이션 소리도 여기 모니터 스피커에서 나고 있어요. 이쪽에는 윈도우처럼 시작 버튼이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를 바탕화면에 이렇게 꺼내 놓을 수 있고, 동시에 트위치 두 개를 올릴 수 있나? 아, 이쪽으로 오는구나. 그러면 다시 여기서 트위치를 누르면 다시는 안 되는구나. 여기서 꺼야지만 트위치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유튜브는 화질은 화질도 4K 선택도 가능하고 위아래 뭐 바 나오는 거 없이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고, 그래 이래야지. 이거 뇌스로움이 HDMI 모드 이거 제대로인데? 그리고 만일 키보드랑 마우스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이쪽을 내리면 여기에 레노버 1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터치패드 형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 이야, 이게 뇌스로움이구만. 아니 근데 알 수가 없네. 왜 이렇게 좋은 기능을 글로벌 롬에 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확장 모드인 상태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뭐 커넥션, 프로젝션, 확장 모드가 아니라 왼쪽 걸로 바꾸면 이렇게 똑같은 화면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역시 레노버 P11 비율에 맞게 똑같이 왼쪽에 검은색 바가 차지하고 있고, 다시 확장 모드로 바꾸면 와, 이게 뇌스롬이구나. 아니 근데 알 수가 없네. 왜 이렇게 좋은 기능을 뇌스롬에 넣어놓고 글로벌 롬엔 빼는 거지? 뇌스롬에는 넣을 수 있는데 글로벌 롬에는 넣을 수가 없다. 극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굳이 그 기능을 빼가지고 글로벌 롬을 이렇게 별도로 따로 만든다? 아무 기능도 없이 이렇게 깡통으로? 저로서는 뭔가 알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메인 모니터에 연결을 해보자. 4K 모니터에 연결하면 해상도가 어떻게 나오려나? HDMI 최대 해상도는 1920이 1080으로 나오네요. 그러면 이렇게 트위치 하나 틀어놓고 웹페이지 하나 열어놓고 이렇게 모니터를 연결한 상태에서 전력 소비는, 우와, 이것이 안드로이드의 전력 소비? 글로벌 롬 이거 어떡하지? 처음부터 살 때 그냥 뇌스롬 살걸.